안녕하십니까. 즐거운 토요일 아침 주식 싹쓸이 진행의 박혜미입니다. 올해 들어서 시장 관련해 어두운 전망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경기 침체는 불가피하다라는 이야기 많았고요. 금리는 계속 오를 것이고 인플레는 잡히지 않을 것이다. 기대감은 크지 않았었죠. 그런데 1분기가 끝난 현재 시점 되돌아보면 코스피는 지수 기준 10%, 코스닥은 무려 24%나 올랐습니다. 이런 흐름을 보면서 이제 조금씩 우리 계좌에도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올까 설레는 마음을 갖고 계실 텐데요. 4월의 첫날 2분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2분기의 시작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함께 설레는 마음으로 4월을 맞이해 보시죠. 미국 증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미국 증시는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연준이 선호하는 인플레이션 지표죠. PC 가격 지수가 둔화된 것으로 발표되며 시장이 안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우지수는 1.2%, S&P 500은 1.4%, 나스닥은 1.7%의 강세를 보였습니다. 코스피도 확인해 보시죠. 거래소는 주간 기준 2.5% 넘는 강한 상승세를 시현하며 양봉으로 시원하게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반도체, 2차 전지, 자동차 등 대형주의 강세가 있었는데요. 주 후반으로 갈수록 외국인의 현선물 매수가 유입되는 모습이었고요. 최근 전략 후강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제도 1%의 강세를 보이면서 2476선에서 마감했습니다. 코스닥도 확인해 보시죠. 네, 코스닥도 3주 연속으로 양봉을 뽑아내고 있습니다. 주간 기준 2.8%, 거의 3%에 가까운 상승세를 보여주며 우상향하고 있고요. 특히 반도체, 그리고 오랜만에 OLED 테마가 선두에 서서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그리고 거래소와는 반대로 개인의 매수세가 꾸준하게 유입되는 특징이 나타났는데요. 다만 단기 과열에 따른 조정이 나오면서 어제는 0.3%의 하락, 847선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 간단하게 체크를 해봤고요. 1분기가 끝났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의 1분기 포트 성적표는 어떠셨을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어떤 종목을 담았느냐에 따라 편차가 꽤나 클 것 같습니다. 2분기는 조금 달라져야 되겠죠? 이제 세수를 세부대에 담으실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상담 지금부터 오픈이 되는데요. 밑에 자막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전화 02786-1022-1023, 문자는 013-3366-8100, 이쪽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함께 보내주시면 잠시 뒤에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위원님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명가 MTNW 2년 연속 연간 베스트 대상, 그리고 1월의 베스트 어드바이저 공명정지 위원님과 함께합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어떻게 위원님 한 주 잘 지내셨나요? 예, 이제 장이 좀 많이 좋아져가지고요. 아주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예. 네, 이제 1분기가 마무리가 됐는데 예. 또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예, 예. 이걸 제가 말씀을 먼저 드려볼까요? 예, 예. 네, 바로 1분기가 마무리가 됐는데 1분기의 베스트가 또 예. 우리 위원님이 됐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예, 예. 자랑 좀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1분기 지금 이제 1월, 2월, 3월 이제 통합해서 전체 이제 베스트 또 올라왔는데요. 그만큼 이제 열심히 더 하라는 뜻으로 알고 더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2분기도 우리 주식 싹쓸이 대박 나고 우리 위원님도 대박 나고 저도 대박이 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과 함께라서 저는 걱정이 1도 없는데요. 예. 이번 주가 어땠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또 정리를 해주셔야 되겠죠. 예, 이번 주 한 주 좀 리뷰를 좀 해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이번 주에는 좀 여러 가지 업종들이 많이 움직였던 것 같아요. 이제까지 배터리 소재 쪽만 막 움직였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뭐 반도체, 뭐 5G, OLED 뭐 이런 쪽으로 이제 다변화되고 있다는 거. 역시 주식은 한 가지 업종만 계속 할 수는 없어요. 역시 주식은 바닥을 찾는 거죠. 그래서 일단 반도체 업황이 이제 바닥 탈출 기대감 때문에 미국의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도 이제 급등세가 한번 나왔었고, 물론 이제 어제는 좀 조정은 나왔지만 뭐 큰 문제는 없는 것 같고요. 그만큼 이제 중소형 반도체 장비 부품주들의 강한 모습이 나타났는데, 하나마이크론 역시 1위 기업은 못 갈 수가 없죠. 예, 반도체 패키징 1위 기업인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가 삼성전자가 이제 임대한다, 장비를 임대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급등세가 이뤄졌고요. 새롭게 이제 삼성 외가 쪽이죠. BJF 머티리얼, 에코 머티리얼즈가 이제 앞으로 특수가스 사업을 진출한다. 아직 뭐 인수는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이 BJF 에코 머티리얼즈의 수급 동향을 보면 거의 확정적이지 않을까. 설사 반도체 쪽에 사업을 진출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전기차 쪽이랑 친환경 플라스틱 사업 쪽이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역시 기회가 아닐까 생각을 해보는데요, 주정시에는. 그래서 그만큼 이제 반도체 쪽이 감히 이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네요. 예. 제2의 이제 배터리 수제 쪽이 되지 않을까. 반도체 수제 쪽이 앞으로 이 배터리 업체들이 천전 수제했다 얘기 나오니까
갑자기 막 배터리 소재 쪽이 막 이제 작년도 하반기부터 해서 수산화 리튬, 뭐 미래나노텍, 이수학 같은 기업들이 쫙쫙쫙 랠리가 나왔잖아요, 지금. 나중에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뭐 100조, 200조, 300조 막 수주했다 얘기 나오잖아요. 반도체 소재가 아마 미칠지도 모르죠. 다시 그런 흐름을 다시 영광을 재현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바닥에서 그래서 항상 기회를 노려봐야 되거든요. 큰 재료 있는 기업들을 굉장히 주목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반도체 쪽은 앞으로 가장 또 중요한 업종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쪽 설명을 여기까지 마치고요. 두 번째로 5G 인프라 구축 확대. 이 6G를 이제 앞으로 확대하겠다, 투자를.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사우디 쪽도 뭐 삼성전자랑 이제 5G 구축 얘기가 나왔죠. 3월 달에. 그리고 무엇보다 중국 같은 경우도 이제 투자를 확대하겠다. 이번 주 화웨이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미국 규제가 좀 거의 뭐 안 먹히는 것 같아요. 너무 매출이 잘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규제에 무색하게 화웨이 쪽이 지금 영업이익도 그렇고 매출도 그렇고 실적이 잘 나오고 있어서 앞으로 일단 이 5G 쪽에 이제 중국 시장에 또 진출하는 기업들도 중요할 것 같은데 이 옵티코어 같은 경우가 하반기 북미 시장에 진출하면서 중국 시장까지 노리고 있거든요. 국내 이제 광트랜시버 패권을 잡았다. 왜 잡았다라고 얘기가 나왔냐면 이미 SK텔레콤 쪽이랑 2년 동안의 수주를 확정지었기 때문에 그만큼 실적이 앞으로 탄탄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죠. 그만큼 6G로 올라갈수록 주파수가 이제 이제 손실률이 늘어날 텐데 그만큼 기지국을 많이 지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역시 이 옵티코어 같은 경우 이 광트랜시버 쪽의 부품이 역시 기지국 쪽에 매년 확대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만큼 이 옵티코어 플러스 기가레인 뭐 이런 기업들도 좀 급등세가 이뤄졌죠. 제가 다 지난주 설명드렸던 기업들인데 기가레인 같은 경우는 이 5G 부품 쪽에 이제 북미 지역 쪽에 삼성전자 단독 공급사로 선정이 됐던 적이 있었죠. 그런데 올해부터는 이제 이 시각 장비, 반도체 디스플레이 장비 쪽도 본격적으로 이제 나노 임프린터 장비를 개발을 완료하다 보니까 그쪽에 이제 앞으로 사업을 좀 더 삼성전자와 같이 본격적으로 이제 추진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예상이 되고요. 바닥에서 이제 대량 거래가 시현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지금은 재료가 좀 크고 재료가 크다라는 건 독점적인 기술을 확보와 함께 글로벌 기업이 공급하면서 바닥에서 대량 거래가 시현되는 기업들을 잘 보셔야 돼요. 누군가는 굉장히 관심이 많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바닥에서 뭐 인터플렉스, 뭐 BH 같은 기업들 그리고 특히 이제 2000년도 때 네이버 뭐 이런 기업들이 바닥에서 어마어마한 거래량이 수반됐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수십 배, 막 100배, 200배 이렇게 올라가는 기업을 토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을 잘 보시라는 거죠. 항상 제가 지난주 방송에서 이런 얘기 드렸죠. 주식의 90% 이상은 수급이다. 그만큼 수급적인 측면이 가장 중요하다. 이 부분 명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번 주에는 이제 OLED 쪽이 굉장히 강했어요. OLED 쪽이 LG 디스플레이 쪽이랑 삼성 디스플레이 쪽에서 대규모 투자 얘기가 나오면서 그만큼 삼성전자는 이번 주 4월 초반이죠. 초격차 발표, 대규모 투자 발표가 정부 관계자들 다 참여한 상태에서 발표가 이뤄질 걸로 예상되거든요. 그만큼 지난주 이 동아일텍 같은 경우도 급등세가 이뤄졌고 동아일텍은 앞으로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자사주 매입이 100억 들어오기 때문에 그리고 선익시스템 같은 경우는 지난주 상한가 들어갔죠. 대신 선익시스템은 좀 임원들이 좀 위에 올라가니까 좀 매도 물량이 나왔기 때문에 바닥에는 좀 지났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동아일텍이 바닥권점에서 선익시스템의 최대 주주이기 때문에 앞으로 잘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하이딕 같은 경우가 역시 이 온셀, OLED 디스플레이 쪽에 이 터치 IC를 공급할 수 있는 세계 거의 최초로 개발한 기업 중에 하나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하이딥도 OLED 투자 확대에 따른 수혜 업종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앞으로 이 터치 IC 그리고 스타일러스 펜 통합 솔루션을 만약에 전 세계 범용으로 사용된다. 와, 이번 달 사상 최대 거래량 터진 것 같은데요. 앞으로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반도체 소부장과 통신 부품주 그리고 OLED 관련 종목들이 이번 주에 굉장히 뜨거운 키워드였습니다. 지금 말씀을 하시면서 종목들이 몇 개 나왔었는데 저도 약간 배가 많이 아프거든요. 예. 과연 다음 주에는 어떤 전략을 주실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위원님. 예,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예, 지금 배가 아프시다고 하니까 제가 좀 약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약 주세요. 예, 약을 오늘 또 드리겠습니다. 그만큼 이제 이번 주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미국 증시가 화려하게 장식을 해줬죠. 예상이 적중한 것 같아요. 작년도 하반기 리튬 관련주 대박 터지고요. 올해 1분기부터 오픈엣지부터 시작해서 코아시아, 반도체 쪽 지금 어떻게 보면 사실상 대박이 터졌죠. 그리고 나서 지금 물가가 이제 둔화되기 계속 시작을 하면서 이제 금리 인상 정점 기대감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제
나스닥이죠. 예, 우리나라는 코스닥이고 지난주 코스닥과 코스피가 좀 키 맞추기 관점에서 올해 코스닥이 살짝 내려왔는데 앞으로는 같이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히려 코스닥이 주도를 많이 했었고요. 그만큼 기술주 주말 지금 되기 전에 미국 증시 전기차 업종 굉장히 강했죠. 이번 주는 전기차 부품 업종도 갈 가능성이 높아요. 이 IRA 세부 규정이 확정되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현대차 조자 공정이 조기 완공될 지금 예정이고요. 앞으로 이제 전기차 쪽도 이제 보조금 이제 기대감이 나오면서 그동안 못 올라갔던 부품주, 그동안 못 올라갔던 반도체, 소재, 장비 부품주 이런 업종들이 다시 이제 배터리 소재처럼 미칠지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급증하면서 바닥에서 거래 터지는 기업, 핵심적인 기술을 갖고 글로벌 기업에 공급할 수 있는 기업 오늘도 갖고 왔으니까요. 잘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열심히 적극적인 매매 전략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네, 약은 약사에게, 주식은 우리 정지우 위원님께 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1시간 함께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번에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다음 주를 잘 대비하기 위해서는 공부하는 시간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위원님의 싹쓸이 기법 강의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주식 싹쓸이 오늘도 이제 중요한 부분 준비했는데요. 지난주 제가 수급적인 측면을 좀 강조를 많이 했었죠. 수급이 중요하다.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에 지금 부족한 게 뭘까를 생각을 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항상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열심히 사람도 그렇고 노력을 하게 돼 있거든요. 기업들도 마찬가지고요. 국가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우리나라에 지금 가장 필요하고 부족한 게 뭘까? 메모리 쪽은 뭐 이제 치킨 게임에 이겨서 압도적으로 지금 1위를 달성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반도체 쪽에서 부족한 게 뭘까? 이제까지 소부장 쪽에 이제 반도체 뭐 소재나 원료 이런 부분, 국산화 이런 부분들도 중요할 것 같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팹리스 쪽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지금 팹리스 이 설계 쪽의 기업들이 전 세계 점유율이 1% 정도밖에 안 되나요? 1%도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만큼 엄청 이 부분이 이제 앞으로 육성하는 쪽이 가장 중요할 것 같거든요. 정부에서도 지금 문재인 정부 때도 그렇고 윤석열 정부 들어서도 그렇고 거의 지금 팹리스 쪽에 지금 투자 계획 이 부분이 굉장히 적극적인 투자 계획 발표가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거의 뭐 글로벌 기업이 전무하기 때문에 그런데 일단 먼저 설명드릴 종목은요. 일단 국내 1위 기업부터 먼저 설명을 드려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LX 세미콘 같은 경우가 국내 1위 시스템 반도체 이제 팹리스 업체죠. 그래서 매출이 조 단위로 좀 유일하게 나오는 기업 중에 하나고요. 그래도 좀 턱없이 부족하죠. 글로벌 기업들에 비해서. 그래서 제가 아마 2023년도 되기 전에 이 자리에서 작년도 하반기 때 4분기 때 설명을 드렸던 걸로 기억이 나요. 왜? LX 세미콘은 저평가 매력에다가 721선 부근이 주식 싹쓸이 굉장히 저로의 기회잖아요. 뭐 뒤늦게 발동이 걸리긴 했지만 역시 그때는 바닥권이었고 그런데 요 200일선을 이제 막 돌파를 하고 나니까 돌파를 하고 밀집 국면에 이제 전개되니까 이제 터지기 시작하네요. 끝났죠. 이제 방향 잡혔죠. 그만큼 바닥에서 좀 시간은 걸릴 수 있는데 미리 봐도 뭐 상관은 없고요. 대신 이제 빠르게 보고 싶다. 그럼 역시 주식은 721선, 200일선까지 돌파 지지받고 정배열 밀집 국면 초기 들어갈 때 그러면서 거래량이 늘어날 때 보시게 되면 좀 더 빠른 상승세를 기대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이제 들어올렸죠. 올선하고 이격 좁혀놨죠. 아직도 실적 대비는 저평가돼 있고 차트가 아직 이격이 많이 안 벌어져 있기 때문에 추가 반등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기업이 이제 차량용 반도체 시장 쪽에 본격적으로 진출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텔레칩스 쪽에 지분 투자를 200억 넘게 해놨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차량용 반도체 시장은 수백 조 시장이 이제 쫙쫙 열리기 때문에
시장 규모가 굉장히 커지죠. 그래서 이제 텔레칩스랑 손을 잡고 열심히 진출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LX 세미콘 같은 경우도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대신 제가 말씀드린 건 지금 뭐 매수 전략적으로 설명드리는 게 아니고요. 역시 저는 이 8만 원대에서 관심 있게 봤다. 그 부분을 명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주식 싹쓸이는 급등할 때 보는 게 아니고요. 722선 부근 밀집 국면에서 보는 거니까.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하이디비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1,200원대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종목이죠. 이 기업을 왜 설명드렸을까요? 전 세계 뭐 범용으로 쓸 수 있는 독보적 기술을 일단 확보는 한 것 같아요. 이제 하반기 쪽에 수주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데 대기업, 포스코 기술투자, 대표이사, 사모펀드, 벤처캐피탈, 유니캐스트 회장 다양한 이제 수급이 들어왔잖아요. 그만큼 다양한 수급이 들어왔다는 게 장점이었죠. 사상 최대 거래량 시험과 함께 지금 올라가고 있고 여기서는 꼭대기에서부터 이렇게 꺾이는 흐름이 전개됐고 이제 막 20개월 이평선 돌파가 이루어지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투자 심리도 스토캐스틱 지표가 이제 막 50 이상으로 올라오잖아요. 골든크로스가 나오죠. 다음 달에 이 고점 뚫어버리면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놓치고 싶지 않아요. 이 고점 뚫어버리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갈지 못 갈지 이런 부분들을 떠나서 기술을 확보한 상태에서 삼성전자의 독점적인 이제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나서 거래량이 터졌고 아직 과일권이 아닌 상태에서 8월 달에 이제 주포가 기관 투자가들의 시비 발행 들어온 부분이 행사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8월 달 이후까지는 원래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 항상 저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거든요. 2008년도 때 금융위기 때 뭐를 봐야 되느냐? 스마트폰 부품주를 봤어야죠.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에 산업혁명이 바이오 쪽에서도 진행이 됐죠. 혁명이. 어떤 거? 줄기세포. 그때 메디포스트 같은 경우 바닥에서 수십 배 터졌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부품주 인터플렉스 PH 80배, 100배, 70배, 100배. 예전에 네이버는요, 뭐 200배 넘게 터졌죠. 지금 지나고 보면. 그때 바닥에서 최대 거래량 터졌죠. 그러면 지금 바닥에서 최대 거래량 터지는 기업, 뭐를 봐야 되느냐? 시스템 반도체 팹리스 쪽이랑 제가 말씀드렸던 소재 쪽을 잘 관심 있게 보셔야죠. 왜? 이쪽이 부족하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이거를 채우기 위해서 국가와 기업이 적극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고 육성하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메모리도 메모리지만 앞으로 핫해질 게 시장은 아직까지 핫하지 않은 거를 관심 있게 잘 봐요. 그래서 2020년도 때는 코로나 위기 왔을 때 지금 뭐 에코프로 BM 뭐 이런 걸 지금 보는 게 아니고 코로나 때 봤었어야 돼요. 전기차를, 배터리 쪽이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왜 그때 에코프로를 저는 못 봤을까요? 다른 거를 봤어요, 저는. CIS를 봤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한 10배 올라갔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항상 역사적인 뭔가 바닥에서 흐름이 왔을 때 항상 그때 그 시대 흐름에 맞는 것들을 보셔야 돼요. 2020년 배터리, 그리고 2008년도 스마트폰, 그리고 1998년 IMF 이후의 인터넷. 지금은 제가 단언컨대 반도체 쪽의 팹리스와 그리고 소재 쪽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 반도체는 경기가 이제 회복되면 배터리는 전기차만 들어가잖아요. 솔직히 거의 중점적으로. 반도체는 다 들어갑니다. 다 들어가요. 앞으로 전기자율주행차, 로봇, 드론, 그리고 스마트폰, XR 헤드셋, 모든 산업, 심지어 뭐 핵무기까지 들어가죠. 무기까지 안 들어가는 데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가 앞으로 왜 이렇게 글로벌 기업들이 대규모 수백조씩 투자를 할까요? 인텔, 뭐 중국, 삼성전자 왜 이렇게 수백조 투자를 할까요? 앞으로 미래를 보고 있는 거죠. 반도체 수요가 폭발할 것 같으니까. 특히 전기자율주행차 시대에 100개, 200개 쓸 게 수천 개가 쓰인다고 하니까 지금 많이 지어놔야 될 거 아니에요. 파운드리에 아마 삼성전자는 목숨을 걸 겁니다. 우리나라도 파운드리에 목숨을 걸지도 몰라요. 대만도 목숨을 걸 겁니다. 미국도 목숨을 걸 거예요. 중국도 목숨을 걸 거예요. 목숨을 거는 분야가 반도체 분야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역시 하이딥 설명은 여기까지 설명은 마치고요. 마지막으로 이 어부부 반도체도 굉장히 중요하죠. 왜 중요하느냐? 예전에 여기서 이제 파라볼릭 꺾이면서부터 쭉쭉쭉 내려갔어요. 근데 지금 밑에서부터 터닝하고 있죠. 5개월 이평선 회복 안착. 이제는 파라볼릭 빨갛게 나오기 직전이죠.
여기서부터도 파라볼릭이 빨갛게 나오고 나서부터 쭉 랠리가 나왔죠. 어부 반도체는 왜 중요하느냐? 초전력 기술을 확보했어요. AI 반도체 쪽에 가장 핵심 기술이 뭐냐? 얼마 전에 이제 장관님께서 얘기하신 것 같은데요. 초전력 기술이 가장 중요하다. 그런데 이 AI 어부 반도체가 갤럭시 워치 5에도 뭐 AR 센서라든지 칩을 공급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죠. 국내 시스템 반도체 팹리스 2위죠. LX 세미콘 1위, 어부 반도체 2위. 근데 이 두 개 기업이 못 갈까요? 차량용 반도체 MCU 시장과 이 배터리 전력 관리 칩 시장, 전기차 충전용 MCU까지 앞으로 자동차 쪽도 지금 반도체 쪽에 사업을 확대하고 있는데 심지어 가장 중요한 또 패키징 쪽에 앞으로 사업이 중요하죠. 윈팩도 인수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반도체 패키징 사업부까지 노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삼성 벤처 투자 쪽에서 지분 투자를 유치를 했기 때문에 삼성전자에서 시설 투자를 하라고 지분을 지금 35억 늘렸죠. 물론 많은 규모는 아니지만 상징적인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들어왔고 부사장 매세가 들어왔고 13,000원대에서 자사주 매입이 회사에서 싸다라고 생각을 해서 13,000원대에서 50억이 들어온 거예요. 지금 11,600원인가요? 회사에서 싸다라고 인식해서 50억 13,000원대에서 들어왔는데 11,000원대가 뭡니까? 가야죠. 13,000원대 이상으로. 그렇기 때문에 다음 달, 지금 4월 달 20개월 평선 뚫고 위로 방향을 잡기 시작을 하면 이제부터 시작 관점에서 바라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난주인가요? 한번 설명을 드렸죠. 이번 주 좀 급등세 자꾸 반복되다가 좀 눌러줬는데요. 겁먹을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완벽하니까요. 제가 완벽하다고 설명드리고 대박 터진 종목들을 쭉 설명드리면 뭐 재작년 휴스틸 나무가 그리고 최근 들어서 뭐 KG 케미칼, 뭐 인탑스, 서플러스 글로벌 이런 기업들이 최소한 30-40% 정도는 올라가면서 많게는 100%, 200%까지도 수백 프로까지도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작년도 미래나노텍에서 정점을 찍었죠. 미래나노텍이 작년도에 설명드리고 벌써 5배, 400% 올라온 것 같거든요. 작년도 7월 달에 기억이 새록새록 생각나는데요. 완벽하다. 저도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완벽을 추구하려고 자꾸 노력을 하는 거죠. 모든 게 완벽을 추구하다 보면 성공하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노력을 저도 그렇고요. 투자자분들도 하시게 되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왜? 지금은 꼭대기가 아니니까요. 금리가 꼭대기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위원님의 기법 강의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다음 주에도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라고요. 이제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분기를 맞아서 내 포트폴리오 새 단장이 필요하다. 이제 내 종목이 정말 잘 가고 있는 건지 어떤 전략, 전술이 필요하다면 저희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밑에 자막으로도 나가고 있죠. 전화 01786-1022-1023, 문자는 013-3366-8200. 이쪽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함께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문자로 문을 활짝 열어보도록 할게요. 1972님의 종목입니다. 정지우 어드바이저님 찐팬입니다. 나레나노텍 1,550원에 비중 40%입니다. 더 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매도할까요? 그리고 이 종목이 리튬 소재 관련주인지 OLED 관련주인지 전문가님의 조언이 필요하다라고 연락을 주셨어요. 예. 보니까 종가가 12,270원. 근데 매수가가 1,550원. 지금 수익 구간이신데 위원님 이분 어떻게 잘 사신 것 같아요? 예. 잘 사시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 나레나노텍은 제가 찐팬 아니신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8,000원대 설명드렸던 것 같거든요. 8,000원대에서 보셨으면 찐팬이 맞는 것 같은데 추격 매수하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나레나노텍을 설명을 드려보면 이 전기차 쪽에 이제 OLED 쪽에 이제 기판을 또 국내 최초로 또 이제 개발을 좀 했던 것 같아요. OLED 쪽에 관련주를 보셔야죠. 리튬 관련주는 아닌 것 같고요. 일단 전기차 쪽에 OLED 쪽에 또 이제 관련
기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래 나노텍은 작년도에 이제 실적이 좀 안 나왔어요. 이제 올해가 이제 중요할 것 같은데 앞으로 삼성전자 쪽이랑 이제 대기업 쪽, LG 쪽이랑도 협업을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기업들이 성장 가능성은 좀 있어 보여요. 차트를 보면서 왜 제가 찐팬이 아니시냐고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차트를 보시게 되면 제가 2022년도 그때 당시 10월 달에 여기서 8,000원대에서 왔다 갔다 할 때 설명을 드렸거든요. 거기서 이제 보셨으면 지금 한 50% 가까이를 수익을 낼 수 있는 거죠. 그때 당시 막 20, 30% 급등을 했었으니까. 그런데 아마 급등을 하는 거를 보고 나서 그리고 나서 예, 추격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최근 아니면 그때 2022년도 10월 달에. 그리고 나서 지금 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죠. 근데 대량 거래 대음선이 안 나왔어요. 아직 상투 신호가 나오지 않았다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너무 실적 대비 뭐 저평가라든지 이런 거에 얽매일 필요는 없어요. OLED 쪽에 핵심 기술을 확보했느냐 못했느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월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뭐가 보이죠? 예. 저는 뭔가 보이네요. 어떤 게 보입니까? 수급이 보이죠. 사상 최대 거래량이 시현되네요. 예. 이번 달에 월봉상 5개월 평선 회복 안착과 함께 월봉상 적산병이 나오고 밑에서 파라볼릭이 빨갛게 하나 나오기 시작을 하죠. 그럼 뭐죠? 이제 중장기적으로 나는 시작할 거야 라는 얘기를 좀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그 얘기가 사실일지 아닐지 뭐 결과론적으로는 지나봐야지 알겠지만 일단 차트 지표를 해석할 때는 그렇게 해석하는 게 정석이거든요. 월봉상 사상 최대 거래량 적산병 5개월 평선 회복 안착. 이제 바닥을 시원했구나. 이제 침체권에서 투자 심리도가 50 이상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이제 막 벗어나고 있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래 나노텍 같은 경우는 일단 추가 반등을 노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OLED 쪽 이제 이번 주에 삼성전자의 초격자 좀 발표도 대규모 투자 발표도 임박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삼성전자 협력회사는 돌아오는 이번 주 다시 또 움직일지 모르죠. 이전 저점 부근이 10,000원대 중반대 부근이거든요. 지금 10,000원대 한 중반대 정도가 매수 시점인 것 같아요. 매수 단가가 본전에서 매도할지언정 일단 도전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쉽잖아요. 여기서 더 가면. 그렇기 때문에 중기는 1,500원 지지권, 단기는 11선 부근 11,400원대 지지권 이탈되지 않는 상태에서 추가 반등을 누리시면서 예전에 대량 거래를 시현됐던 고점이 17,000원대 부근이거든요. 거기까지도 방향을 좀 열어두고 접근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위원님이 사실 8,000원대 말씀을 해주셨던 종목이거든요. 나래 나노텍 추가 반등을 노리자라고 하셨는데 우리 위원님 찐팬이시라고 하니까 이번에도 수익 극대화하시길 바랄게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반갑습니다. 우리 시청자님은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사명이 바뀌어가지고 SK 오션 플랜트요. SK 오션 플랜트요. 예, 옛날에 매수단은요? 22,500원에 10%입니다. 22,500원에 10%. 예, 그런데 상당히 그런 정신적인 갈등을 주네요. 네, 보니까 어떻게 해야 하는 거지? 네, 보니까 어제 종가가 19,820원이었는데 혹시 이 종목을 3월 8일 정도에 사셨어요? 아니죠. 그 전에 샀죠. 그 전에 사셨어요? 네. 그럼 우리 시청자님은 어떤 게 제일 궁금하세요? 아니, 그게, 뭐, 올라간다고 해가지고, 네. 기대를 걸고 했던 것이 계속 흘러내려가지고, 나중에 이제 뭐, 25,500원까지 네. 내려가면은, 네, 올라가는지 궁금하다라는 것이죠. 없어서, 네. 예, 그냥 계속 가지고 있는데, 네. 전문가님 한번 의견을 들어봐가지고, 네. 안 된다 하면은 손절이라서 해서 다른 거 타보고, 네. 기다리면은 뭐 조금 수익이 날 수 있다 하면 기다려보고 하려고요. 네, 저희가 해결책을 빨리 제시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잠시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위원님. 네. 이 종목을 좀 오래전에 갖고 계셨는데 이 종목이 좀 올라갈지 궁금하시고 뭐 추가 매수를 할지 굉장히 여러모로 가능성을 열어두고 계시거든요. 예. 이 종목 어떻게 수익으로 전환이 될 수 있을까요? 예, 제가 자세히 분석해 드려보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예, 안녕하세요. 예, 아침에 주셔서 감사하고요. 존경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요즘에 존경합니다 많이 좀 들어서 저도 좀 뿌듯한데요. 예, 좀 부끄럽네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보고 예. 좋은 말씀 많이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 SK 오션 플랜트 같은 경우는요, 해양 플랜트 해상 풍력 사업을 좀 확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네, 솔직히 제가 이 종목은
단 한 번도 분석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예. 왜냐하면 이제 제가 조선업종이라든지 지금 이런 쪽은 제가 이제 관심이 없거든요. 대신 네. 지금 간단하게 보니까요. 좀 아쉬운 부분은 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주당 순이익이 1,000원도 안 넘는다는 건 지금 퍼가 한 20배 정도 된다는 건데 일단 실적 대비는 그렇게 싸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무엇보다 연기금 쪽에서 지금 수십만 주 매도 최근 3개월 동안 그러니까 기간 쪽에서 3개월 동안 한 200만 주 넘게 매도 물량이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탄력이 좀 강하지가 않다는 거죠. 시장의 관심은 산업혁명에 좀 관심이 있지 않을까. 특히 IT 자동차. 이게 뭔가 이제 경기회복 기대감이 나오면 성장주들을 잘 보셔야 돼요. 예전에 조선주라든지 이런 쪽은 많이 바닥에서 크게 한번 또 떴던 업종이기도 하고 물론 요즘에 조선업황 또 회복 기대감과 함께 이런 기업들이 나중에 또 상승세로 전개될 수도 있긴 있는데 좀 아쉬운 부분을 제가 이제 차트를 통해서 설명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 지금 제가 아쉽다라고 하냐면 주식은요. 밀집 국면 정배열 그리고 721선 돌파 이 빨간색 라인선 지금 투자자분이 이제 차트를 짧게 띄워놓고 보면은 눈앞에 있는 것밖에 안 보이거든요. 하지만 길게 차트를 수년 동안에 10년, 20년 차트를 길게 띄워놓고 보면은 한눈에 들어오죠. 지금 2만 원대 초반대는요. 이미 바닥권에 지난 상태예요. 예전에 2020년도 때 코로나 위기 터질 때 4,200원대에서 왔다 갔다 할 때 있죠. 그때 721선 막 밀집 국면에서 초돌파할 때가 그때 원래 매수 시점을 노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중간은 그냥 중간에 그냥 기간 조정 파동이거든요. 그러다 고점을 찍고 나서 쭉 내려와서 물론 단기적인 관점에서 721선 부근 여기 이제 한 17,000원대 부근에서는 매수 기회를 또 노려볼 수는 있습니다. 17,000원대. 하지만 말 그대로 거기서는 본격 상승 전환을 노리는 게 아니고 낙폭과대 기술적 반등을 노리는 구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좀 아쉽다는 거죠. 그러니까 월봉을 차트를 보면 조금 더 눈에 들어요. 언제 시작해야 되느냐? 2020년 코로나 위기 때 막 바닥에서 팔아불리기 터닝하고요. 20개월의 평선 뚫어버리면서 대량 거래가 시현되죠. 막 MACD가 상승 기조로 전환되게 임박돼 있을 때 지금 투자자분은 어떨 때 지금 투자를 한 거냐면 MACD가 이미 곡대기에서 고점을 기록하고 계속 이제 하락기조 속에서 낙폭과대 이제 하락기조. 그러니까 하락기조가 꺾이려고 하는 상태에서 중간에 자꾸 이제 반등을 노리는 거예요. 그렇게 투자하시면 원래 안 되는 거거든요. 차트를 볼 때. 그래서 지금 투자 심리도랑 스토캐스틱 지표가 50여로 내려오기 때문에 이 기업이 나중에 뭐 해상풍력 쪽의 사업과 함께 또 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그런 거는 뭐 앞으로 미래는 미리 예단을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수급이 일단 안 좋고요. 저평가돼 있지 않고 차트가 바닥권에 있지 않고 조선업종은 그렇게 지금 성장성이 있다라고 또 보여지지는 않기 때문에 저는 이제 본전 부분 올라갈 때는 뭐 종목 교체를 한번 해보는 것도 낫지 않을까. 그나마 이제 대기업 쪽의 계열사이기 때문에 SK그룹. 그래서 좀 그나마 좀 안심은 되는 것 같아요. 아직 기조는 꺾이지 않았거든요. 721선이 중장기 바닥권이기 때문에 여기가 깨져버리게 되면 추가 하락 가능성이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전 저점 부근 18,000원대 정도 이탈되지 않는 상태에서 보유주만 보유하다가 이전 고점 부근이 강력한 저항권이거든요. 22,000원대. 그러니까 저항권에서 사신 거예요. 강력한 저항권. 단기. 거기서는 좀 어느 정도 축소라든지 좀 어느 정도 더 올라갈 때는 매도 기회를 좀 노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님. 네, 본전이 오면은 종목을 교체하라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오늘 상담 잘 참고하셔가지고 수익 꼭 내고 나오시길 바랄게요. 네, 기억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다음 문자 상담으로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1508님의 종목입니다.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5G OE 솔루션 33,400원에 11% 갖고 계시고요. 추가 매수해서 빠져나오고 싶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라고 사연까지 함께 보내주셨거든요. 보니까 어제 종가가 27,000원. 사실 이 테마가 시장에서 주목받지는 못해서 갖고 계신 분들은 꽤나 고생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요. 보니까 손실이 꽤나 큰 상황인데 지금 구간에서 어떻게 추가 매수해서 빠져나올까요? 너무 이 종목이 반가워요. 왜요? 제가 요즘에 이제 옵티코를 좀 설명드리고 맞아요, 있잖아요. 맞아요. 똑같이 사업을 하는 광트랜시버 사업을 하는 기업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종목은 최근 들어 좀 분석을 많이 해봤어요. 아쉽습니다. 예. 옵티코를 보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 옵티코는 이제 최근 들어 이제 최대주가 콜옵션 행사를 하면서 지분을 좀 늘리고 있는 보유에서도 20만 주 돼 있는 기업이고 반대로 OE솔루션은 2만 원대로 기억이 나는데요. 이 대표이사와 부사장이 오히려 매도를 하고 있어요. 지분을 축소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전략 매도를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뭐 이 기업이 뭐 잘못된다든지 그러지 않을 가능성은 높아요. 이 기업도 또 공급은 할 거 아니에요. 뭐 아예 못 하겠습니까?
일정 부분 공급은 할 거 아니에요. 대신 2만 원대에서도 부사장과 대표이사가 매도 물량이 나온다. 그게 썩 좋은 시그널은 아니거든요. 오이 솔루션을 보기보다는 제2의 오이 솔루션을 한번 도전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옵티코어를 한번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이 오이 솔루션은 북미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한다 얘기가 안 나왔던 것 같은데요. 반대로 이 옵티코어는 북미 시장에 하반기 본격적으로 진출한다, 중국 시장에 진출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항상 세력들은 싼 쪽으로 몰리기 마련이거든요. 예. 그리고 핵심적인 기술과 확보와 함께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격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오이 솔루션은 올라갈 때는 제가 볼 때는 더 이상 추가는 하지 마시고요. 본전 부근에서 매도계를 나중에 노려보든지 보이주만 갖고 있다가 그리고 16,000원대가 일단 중요한 지지권 같아요. 이전 저점. 200일선 돌파했으니까 일단 추가 반등을 노려볼 수는 있겠죠. 그리고 강력한 저항권 매도권이 일단 36,000원대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 오이 솔루션이 5,000원대 있다가 2019년도 때인가요? 7만 원대까지 가는 기염을 토했죠. 5G 쪽은 그래서 앞으로 예사롭지가 않아요, 분명. 지금 이것도 이 종목도 부정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이제 5G 테마가 형성되면서 같이 또 덩달아 그래도 올라올 가능성은 있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지금 추격 매도보다는 보이주만 갖고 있다가 나중에 본전 부근에서 매도계를 노리든지 아니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옵티코를 한번 노려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조정 시에만. 예. 여기서 설명 마치겠습니다. 예. 네, 오이 솔루션은 일단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요. 본전에서 매도 기회를 노리자 이런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참고해서 수익 내보시길 바랍니다. 네, 종목 상담은 여기서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에도 진행될 예정이니까 그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이번에는 종목 AS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3월 20일에 매수했던 종목입니다. 바로 하이딥인데요. 매수가 1,252원, 최고가 기준 46%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주가를 보니까 3월 중순부터 이렇게 시동을 걸더니 계속 레벨업을 하고 있는데요. 하이딥 그때 말씀해 주신 걸 되짚어보니까 굉장히 매력적인 종목이었던 것 같거든요. 매수가 대비해서도 정말 많이 올라와 있는데 예. 이 종목 조금 더 하이할 수 있을까요? 예. 하인 이렇게 들어가는 기업들은 꼭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하이드로 리튬 대박 터졌잖아요. 그쵸. 하잉크 코리아도 제가 설명드리고 대박 터졌었죠. 이 하이딥도 이 니은자, 인자는 안 들어갔지만 예사롭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냥 무조건 1,600원 이하로 올라가지 않고서는 매도를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1,700원까지 올라갔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하이딥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종목 이제 기법 강좌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월봉은 이번 달부터 시작되고 있거든요. 8월 달까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소한. 그렇기 때문에 올해 또 어떻게 될지 히어로가 될지 모르니까요. 끝까지 잘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거래량이 안 터져요. 상토 신호 나올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저는 위원님의 옆에서 바로 배우고 있는데 왜 이런 종목을 못 찾는 걸까요? 배가 굉장히 아픈데 네. 우리 방송을 보셨던 분들은 수익 많이 내셨길 바라고요. 그 다음 종목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27일에 담았던 정말 따끈따끈한 종목입니다. 옵티코어 매수가 2,830원, 최고가 기준 18%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보니까 어제는 장중에 20% 가까이 튀었고요. 외국인의 매수세도 들어왔습니다. 어제 종가가 3,030원인데 위원님, 이 종목 앞자리가 좀 바뀔 수 있을까요? 우리 코지우 위원님, 이 종목도 예. 코가 들어가요. 그러네요. 네. 이 코자 들어가는 기업이 거의 뭐 성공 확률이 높은 것 같아가지고 요즘에 제 코도 좀 더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 옵티코어 같은 경우가 확정지었다 그랬잖아요. 수주를. SK텔레콤 중에 자그마한 2년 동안. 2년 동안 걱정 없을 것 같은데요. 그죠? 2년 동안, 그러니까 한마디로 개인으로 치면 이미 사업이 2년 동안 그 기업에 납품이 만약에 사업을 한다? 납품이 이미 됐다. 안정적인 이제 매출이 앞으로 2년 동안 이뤄질 거기 때문에 걱정이 없을 것 같아요. 그만큼 기업들도 항상 수주를 확정짓고 납품을 확정지은 기업들을 잘 보셔야 되거든요. 옵티코는 북미 시장 재료까지 있기 때문에 차트를 보시게 되면 원래 제가 이번 주 월요일부터 본 건 아니었고요. 분명 이 주식 싹쓸이 보면 항상 제가 설명드릴 때 파라볼릭 상승 기조 전환 21선 돌파할 때 MACD 골든 크로스 나올 때 특히 스토캐스틱 지표 50이상 턴할 때 이때 보시라고 제가 말씀 많이 드리죠. 여기가 이제 급소였죠. 급소. 3월 20일 날. 원래 이날 급소에 매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다시 두 번째 급소가 왔죠. 다시 5일선 회복이 됐네요. 그러면 이전 고점이 돌파가 이뤄졌으면 돌아오는 이번 주에도 추가적인 반등을 노리는 거죠. 이제 5일선 회복 안 차. 그럼 또 이번 주 돌아오는 화요일도 또 추가 반등 또 노리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부터 주봉상 5주선 회복 안착과 함께 바닥을 시연했다. 지금 아직 매도를 논할 시점은 또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옵티코어는 계속 강조를 해주시는데 잘 보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 종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종목도 월요일에 매수했습니다. 기가레인 1,850원에 담았고요. 최고가 기준 18%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보니까 차트 이 종목도 말씀해 주시고 계속 지금 고공행진을 하고 있거든요. 어제 종가가 1,954원. 아, 이 종목도 좋은 것 같은데 우리 위원님은 네. 어떻게 보세요? 네, 기가레는 이제까지 제가 안 봤었어요. 왜요? 그러다가 좀 회사가 이제까지 좀 2, 3년 전에는 좀 부실했거든요. 네. 반도체 장비 사업부가 급격하게 매출에 하락했기 때문에 안 봤었는데 왜 보느냐? 이미 1년에서 2년 전에 최대 주주가 210억 가까이 삼자배정 유증으로 지분 투자를 했어요. 최대 주주가 지분을 늘려놨죠. 그런데 그 지배구조의 정점이 누구냐? 부사장님이시거든요. 네, 그만큼 이제는 어느 정도 지배구조가 탄탄하게 바뀌었고 반도체 장비 사업부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다시 사업을 확대해요. 2021년도 때 나노 인프린터 장비, 마이크로 LED 쪽에 포토 공정에 쓰이는 나노 인프린터 장비를 개발을 완료를 해서 올해부터 본격화되려고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부터가 볼 수 있는 시점이 아닐까. 차트를 보시게 되면 지금은 720선 이제 막 자꾸 돌파를 시도하죠. 이렇게 바닥에서 원래 아래꼬리 대양선 돌파를 자꾸 시도하는 기업들 있죠. 720선을. 그런 기업들 잘 보셔야 돼요. 자꾸 종가로 막 급등세가 나온다. 그러다가 이제 매물소하다가 어느 순간 대량 거래 시현됐던 고점을 뚫어버리면 그때부터 날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급등을 하다가 밀리잖아요. 하지만 대량 거래 시현이 없죠. 이게 아직 상투 신호가 아니라는 거예요.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기업들이 월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사상 최대 거래량이 시현됐고 그 고점을 뚫어버리면 2,200원.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놓치고 싶지 않아요. 네, 그만큼 대량 거래 고점 뚫어버리면 날아간다에 초점을 맞추시면서 대응을 하는 거거든요. 다음 주에 삼성전자의 초격차 OLED 발표가 임박돼 있고요. 그만큼 5G 쪽에 사우디 이제 구축이 이제 막 시작되고 북미 시장 쪽에 이제 수주 이제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이 반도체 장비 사업부와 이 5G 쪽이 뭉치면 캡틴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만큼 짱이 될지 몰라요. 네, 그래서 앞으로 이 5G 쪽은 재료가 작은 건 아니잖아요. 반도체 장비. 이제까지는 안 봤지만 최대 주주가 2,200원대에서 이미 210억 가까이 투자가 들어온 이유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종목은요. 일단 중장기 지지권 1,500원대 이탈되지 않는 상태에서 추가 반등을 계속 노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기가레인 놓치지 않을 거예요.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그리고 그 다음 종목도 보도록 할게요. 작년 10월 14일에 담았던 강원에너지. 매수가 7,190원, 최고가 기준 510%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위원님, 오늘 무슨 날인지 아세요? 모르겠는데. 오늘 만우절이에요. 만우절인가요? 네, 거짓말하면 코가 길어지거든요. 수익률이 510%나 나왔는데 예. 지금 다시 이 종목을 보여주시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이 리튬 관련주는 제가 작년 하반기에 집중했던 기업이에요. 그래서 지금 강원에너지 제가 바로 차트를 보면서 설명드려보면 오늘부터 강원에너지가 금요일부터죠. 5일선이 좀 이탈됐죠. 분명 리튬 쪽이 과열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꺾일 것 같아요, 단기는. 더 추가적으로 꺾일지도 몰라요. 대신 이 종목도 아직 대량 거래 대음선이 안 나왔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끝났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단기는 대부분 낙폭까지 3일째 정도에서 반등이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은 11선이 굉장히 중요해요. 36,600원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 보유하신 분들에 한해서는 추가 반등을 노리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단기 매매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는 좀 반등시 자꾸 경계를 해야 되겠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올해는 리튬은 단기는 이제 과일권이기 때문에 바닥에 있는 5G 반도체 쪽을 잘 보셔야 되거든요. 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이렇게 종목 AS 4종목을 진행해 봤고요. 지금 보니까 유튜브에 정말 많은 분들이 들어와 주셨는데 여기가 종목 맛집이라고 또 소문이 났나 봐요. 예. 네, 다음 주에 또 수익을 낼 수 있는 맛있는 종목들도 하나씩 공개를 해볼 텐데 첫 번째 종목은 뭘까요? 예, 맛집 맞습니다. 네. 지금 줄 서서 대기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그만큼 오늘 제가 첫 번째로 먼저 설명드리는 종목은요. FST. 왠지 이 반도체의 히어로가 될 수도 있는 기업이 아닐까. 제가 새벽 2시까지 잠을 안 자고 발굴한 기업이거든요. 새벽 2시까지 안 잤어요. 그러고 나서 딱 결정을 했어요. 요거구나. 그래서 이 FST 같은 경우가 EUV 펠리클 이제 국산화를 지금 양산에 임박돼 있어요. 투과율이 삼성전자가 88% 나온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SNS텍 90% 초반대. 그리고 TSMC가 95%에 육박하는 지금 펠리클을 개발 중에 있다. 그런데 이 FST가 90% 훌쩍 넘는, 훌쩍 상회하는 펠리클을 국내에서 본격적으로 이제 양산이 임박돼 있어요. 소모품이기 때문에 앞으로 반도체 수가 늘어나면
지속적으로 이제 매출이 확대될지 모르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진입 장벽이 높기 때문에 앞으로 독점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했다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제2의 TSMC가 될지도 모르는 거죠. 왜? EUV 장비까지도 자회사에서 지금 앞으로 열심히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삼성전자 지분 투자 400억 받았죠. 자사주 매입 20억이 끝났습니다. 이 기업을 제가 만원대 초중반대에서 봤으면 그때 몰빵 쳤을지도 몰라요. 그때 봤었어야 되는데 아직도 늦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온라인 오전 9시에 제가 방송에 설명드릴 예정이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참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 위원님의 새벽 2시까지 안 주무시고 발굴한 종목이라고 하니까 저도 관심이 많이 가는데요. 다음 주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맛집 종목도 공개해 주시죠. 예, 이 텔레칩스도 설명 들어볼까 하는데요. 이 텔레칩스도 시스템 반도체 팹리스 차량용 반도체 기업 중에서 국내 1위 기업이거든요. LX 세미콘 쪽에서 지분 투자를 200억 이상 했다는 건 1위 기업이 또 차량용 반도체 1위 기업을 투자를 했다. 그걸로 제가 볼 땐 게임 끝난 것 같은데요. 일단 무조건 AI 반도체 쪽을 앞으로 굉장히 잘 보셔야 되는데 오픈엣지 대박 터졌죠. 제가 설명드리고 이 텔레칩스 내년도에 AI 반도체 국제 주관사로 선정된 국제과제 사업이 내년도에 끝나거든요. AI 반도체, 자율주행 반도체, 엔돌핀이라는 차량용 반도체 개발을 끝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작점이 아닐까. 자세한 내용은 향후 온라인 방송 오전 9시에 유튜브 포함해서 들어오시게 되면 자세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반도체가 다시 시작이 되는 것 같은데요. 텔레칩스도 눈여겨서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도 바로 공개해 주시죠. 이 세아 베스틀 지주라는 기업인데요. 이 세아 베스틀 지주 같은 경우요. 최근 들어 좀 많이 흔드는 것 같아요. 어디에 공급 계약을 맺었죠? 아직 본 계약은 맺지는 않은 것 같지만 맺을 것 같은데요. 국민연금 지분 5% 갖고 있죠. 자사주 매입이 50억 들어온 상태인데요. 저평가 매력이 아직도 있거든요. 스페이스 X 쪽에 본 계약 임박돼 있죠. 그런데 내후년 정도에 무개목 관관을 이 사우디 쪽에서 중동적 진출과 함께 본격적으로 이제 완공할 예정이거든요. 앞으로 실적이 폭발적으로 급증하지 않을까. 단 하나의 철강 업종을 본다라고 하면 이미 포스코도 진짜 중요한 포스코 홀딩스의 중요한 기업이었는데 그 다음에 제가 볼 때는 세아 베스틀 지주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세아베스틸 지주까지 확인해봤고요. 마지막 선물 보따리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예, 마지막을 화려하게 장식해야 될 것 같아서요. 이 BJF 에코머티리얼즈를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설명드리고 한번 내려왔다가 지금 가는데요. 역시 완벽한 종목은 가게 돼 있어요. 예, 저는 제 완벽한 종목을 믿습니다. 그만큼 BJF 에코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요. 완벽해요. 실적, 수급, 성장성, 재료. 이 BJF 에코머티리얼즈의 이 지분 투자가 이미 BJF 그룹에서 거의 한 수천억, 1,400억이 2만 원대에 들어왔어요. 6천 원대에서 400억이 또 들어왔었고요. 최근 들어 5,800원대에서 대표이사 포함해서 최대 주주가 또 280억을 더 집어넣었어요. BJF 그룹이 앞으로 전기차 소재, 배터리 소재, 반도체 소재, 친환경 플라스틱 소재, 우주항공 소재, 여기에 지금 풀베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모든 역량이 집중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잘 보시게 되면 매수만 하고 싶은 종목이에요. 오히려 6,000원대, 5,800원? 거기는 집중 기회가 되지 않을까.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우리 위원님처럼 완벽한 종목 BJF 에코머티리얼즈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또 토요일 1시간이 정말 빨리 갔는데 또 잠시 뒤에 위원님의 무료 공개 방송이 준비돼 있어요. 오늘은 어떤 내용일지 설명해 주시죠. 예, 연간 베스트 대상 지금 2연패 달성을 하고 또 1분기 어떻게 또 이제 전체 베스트를 또 달성을 하게 됐네요. 그만큼 저도 노력을 했고요. 투자자분들도 노력을 한 결과가 아닐까 생각을 해보는데요. 그만큼 이 앞으로 반도체 5G 이쪽의 급등 랠리가 지금 적중하기 시작을 했죠. 작년도에 리튬 관련주 보신 분들은 지금 기염을 토하고 있을 겁니다. 바닥에서 적극 저가 매수 기회를 저랑 같이 잘 노리시면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주식명가 MTNW 2년 연속 연간 베스트 대상 1월의 베스트 어드바이저 그리고 1분기 베스트 우리 수식어가 계속 길어지고 있는 위원님의 무료 공개 방송 9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올해도 템베거에 도전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관련해서 꿀팁들 자세하게 얘기해 주신다고 하니까 잠시 뒤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식 싹쓸이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더 알차게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할게요. 위원님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주식 싹쓸이!